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보고서 작성법 11강입니다. 자, 오늘 11강에서는 한 페이지 보고서를 어떻게 썼는지 예시를 한번 보고, 그리고 거기에 좋은 보고서의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고요. 자, 일단 먼저 좋은 보고서의 조건이 뭔지 알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고서는 왜 쓰는지, 보고서를 왜 상사가 쓰라고 지시하는지 그거를 알고 작성하면 좋을 텐데, 그거를 보고서 작성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고서를 쓰는 이유는 이 보고서를 써서 상사한테 가져가면 상사는 그 정보를 보고 결제를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쓰라라고 하는 거고, 반드시 결제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사로서의 업무를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써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상사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죠? 그래서 잘 쓴 보고서는 그러면 뭐가 갖춰지면 좋을까요? 그 보고서 안에 우리가 목차라고 하잖아요. 상사가 필요한 정보가 상사가 원하는, 궁금해하는 순서대로 잘 담겼는가, 이거를 확인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보의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할 때 우리는 목차, 내용의 흐름을 중요시 여기는 거잖아요. 이 목차는 대체로 주장 플러스 근거, 핵심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내가 제시한 근거가 담겼느냐, 이게 이제 목차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두 번째는 그렇게 정보가 담기기만 하면 좋은가? 아니죠. 정보의 질도 중요하겠죠.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상사에게 듣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정보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 정보를 좀 더 분석할 수 없나요? 이 객관적인 정보 나열 말고 여기에서 필요한 해법을 실무자 입장에서 좀 제시해 놓으면 안 돼요? 이런 피드백을 많이 듣습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의 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정보의 종류로서 올바른 목차가 담겼다면 그 목차들이 분석이 되었는가, 해석과 시사점이 있는가, 그리고 실무자로서 해법을 제안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살펴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아무리 정보의 종류가 잘 담기고 분석되고 해석되어졌다 할지라도 이게 읽었을 때 상사가 이거 뭐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할 수 없나요? 이래버리면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보고서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 정보 전달 측면에서 읽기 쉬운 문장으로 써졌는가, 시각화가 되었는가, 그 다음에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라 좀 압축되고 구조화 되었는가, 그 다음에 제목을 잘 잡았는가, 끝까지 읽어보지 않아도 헤드라인만 봐도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요약문이 상단에 배치되어서 두 갈씩을 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겠죠. 보고서를 작성하고 났다면, 아니면 작성할 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의 종류, 정보의 질, 정보의 전달, 이 세 가지 측면이 잘 반영된 보고서 작성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보고서 작성 예시문은 항장 보고서의 정석 박신영 세종서적이라는 그 책에서 예시를 가져와서 제가 재구성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기획팀 직원인 우리에게 이런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 사이에 우리 회사 회의 문화가 좀 안 좋다. 회의가 너무 많고 회의를 한번 하면 2시간, 3시간 너무 길고 결론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의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회의 때문에 오히려 다른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 이런 불만들이 많으니까 우리 기획팀에서 그런 문제점을 좀 파악해서 개선 사항을 만들어서 나한테 보고서를 좀 제출해주면 내가 보고 의사결정, 즉 결제를 해주면 우리 회사는 향후에 모든 팀이 그 회의법으로만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회의 문화를 한번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 문화 개선 계획서 또는 회의 문화 개선 기획서를 한번 써와 보세요. 사장님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면 이제 써야 되잖아요. 보고서를. 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앞에 그 3가지를 잘 갖춘 보고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지시를 받았다면 제일 처음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도대체 사장님은 이거를 왜 쓰라고 하시는 거지? 하고 보고서 작성 목적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의사결정을 잘하게 하시려고 나는 여기에 어떤 정보를 넣어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차를 잘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장님은 우리 회사 회의 문화를 바꾸려는 의사결정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이 보고서를 써오라고 했으니까 나는 최소한 이 보고서에는 현재 우리 회사의 문제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그렇게 개선 방안을 도출을 해서 사장님이 마음에 드셔서 결정을 해주셨다면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지, 최소한 문제점, 개선 방안, 향후 실행 계획, 이 정도는 내가 목차에 담아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보고서 작성 준비를 시작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좀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 회의 문화의 현상과 문제점이 뭔지를 설문조사 같은 거를 통해서 좀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각 팀장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개선 방안을 좀 도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보 도출이 다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갖고 이제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보고서 작성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2단계라고 했습니다. 1단계 목차 잡고 개요 짜기, 2단계 문서에 표현하기입니다. 자, 목차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짜면 좋겠죠. 아까 이제 우리가 요렇게 문제 해결을 통해서 정보를 도출했다면 이번 보고서는 사장님이 해당 의사결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최소한 이 보고서 왜 쓰는지 추진 배경, 그 다음에 우리 회사 회의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현상을 좀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개선안을 도출해주고, 이 개선안이 허락 맡아지면 일정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 이거 하고 나면 뭐가 좋아지는지 추진 기대 효과,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목차를 잡습니다. 요 5개가 뭔가요? 아까 정보의 종류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보의 종류를 이 5가지를 담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담았을 때 그냥 무작정 담을 게 아니라 추진 배경을 좀 더 필요성이나 목적 같이 그냥 배경이라고 해서 이거 그냥 왜 한다 이렇게 한다기보다 필요성, 이게 지금 왜 필요하다, 그 다음 목적, 무엇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좀 더 정보의 질 측면에서 의미 있게 좀 담아주면 좋을 것 같고, 현상 분석도 그냥 설문조사 해가지고 정보를 쭉 나열해 놓기보다는 이걸 좀 그룹핑 해주면서 효과 측면, 효율 측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측면, 회의의 결과물을 관리하는 측면, 이렇게 좀 잘 그룹핑해서 해주면 이제 정보의 질적 측면에서 좋아질 것 같고, 이제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장님한테 실무자로서의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라는 게 되니까 정보의 질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해서 이렇게 개요를 짰습니다. 짰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보고서에 옮겨야 될 텐데, 자, 옮길 때는 정보 전달 측면에서 2갈씩, 그 다음에 읽기 좋은 문장,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주면 좋겠죠. 시각화, 그죠?
자, 한 페이지 보고서를 쓰면 자, 한 이 정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한글에서 한글 한 페이지로 쭉 이어졌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차 어떻게 잡았나요? 배경, 현상 분석, 개선안, 실시 일정, 기대 효과 이렇게 큰 목차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전달 측면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개선안에서 전사 공통 60분 회의 제한,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앞으로 모든 회의를 1시간 이하에서 다 끝냅시다. 그죠? 이게 이제 중심 해법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 해법을 제목에다가 좀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업무 효율을 위한 60분 회의 기획서 이렇게 딱 써놓음으로써 사장님이 전체를 다 읽어보지 않아도 제목만 봐도 중심 해법이 이거구나 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밑에다가 네모 박스로 헤드라인을 넣어서 한 번 더 핵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효율적 회의 진행과 타 업무 시간 확보를 위해서 전팀 공통 적용할 수 있는 회의 시간, 진행 방법, 결과 관리 측면에서 해법을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헤드라인이라고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목하고 요 헤드라인만 읽어봐도 아, 이번에 회의 문화 개선 기획서는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주요 해법을 도출해서 잡았다는 거구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벌써 전체 핵심 내용이 파악되고 밑으로 읽어 들어가니까 이제 읽을 때도 예습이 된 상태로 읽으니까 핵심 메시지가 더 빨리 들어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추진 배경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필요성, 목적 해가지고 카테고리 해서 내용을 써놨고요. 현상 분석도 이렇게 효율 측면, 효과 측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효율 측면에서 두 가지, 효과 측면에서 두 가지 하면서 문장으로 쓸 때 어떻게 썼나요? 구조화된 개조식 문장으로 씀으로써 읽기 편하게 그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전달 측면에서 좋죠. 그 다음에 개선안도 크게 네 가지인데 네 가지를 쭈루룩 나열하기보다는 이렇게 네모 박스 4개에다가 회의 시간, 회의 방법, 발음 방법, 결과 팔로우 이렇게 네 가지 측면을 4개의 도형 속에다가 이렇게 딱 써놓으니까 누가 봐도 한눈에 해법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정보 전달 측면에서 도식화라는 그죠? 기법을 적용을 했죠. 그 다음에 실시 일정도 이렇게 간트 차트를 썼죠. 자, 세로축에는 항목을 써놓고요. 가로축에는 시간을 써놓고 언제 시작한다, 언제 끝낸다 이렇게 스타팅, 엔딩, 데드라인을 정확하게 명시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잘된 시각화, 간트 차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효과도 써놓고, 그 다음 밑에 뭐 붙임 파일, 좀 자세한 걸 보시려면 이렇게 붙임 파일을 통해서 설문조사 결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 보완 사항은 별도 보고한다. 이렇게 멘트 같은 것도 좀 달아놓음으로써 전달할 때 상사가 더 잘 읽게 해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한번 살짝 요약을 하면 이렇게 좋은 보고서란 목적을 달성하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목적은 읽는 사람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정보의 종류가 그 의사결정에 맞는 거라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도출한 정보들이 분석되고 해석됨으로써 정보의 질적으로도 좋아야 된다. 그 다음 이걸 전달하는 측면에서 제목, 헤드라인, 압축과 구조화, 개조식, 도식, 그래프 이런 것들을 씀으로써 핵심 메시지가 빠르게 쉽게 전달되게 해야 된다. 그죠?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요런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쓸까요? 정보 도출, 그 다음에 개요표 작성, 그 다음에 문서 표현. 표현할 때는 제목, 헤드라인, 개조식 문장, 구조화, 도식화, 시각화 이런 것들을 하면 읽기 쉬운 그리고 올바른 정보가 갖춰진 좋은 보고서가 된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에 유념하셔서 보고서 작성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1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